자, 그동안 실전 매매에 대한 팁을 많이 알려드렸죠. 오늘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가끔 댓글을 보면, 너는 이렇게 정말 1분봉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실전 매매 이 복귀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아무런 지표 없이 1분봉만 보면서 거래를 하죠. 자,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추세를 읽는 과정이죠. 추세를 읽는 과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추세를 알아야 내가 롱 포지션 전략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숏 포지션 전략을 사용할 거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추세를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매매를 쉬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게 이 매매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화면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매매를 할 때는 1분봉이나 아니면 5분봉 정도를 활용을 합니다. 1분봉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1분봉만 보면 분명히 이 단기적으로 추세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분봉에서 차트를 이렇게 축소를 했을 때 지금 날짜를 보시면 한 1일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나오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범위가 충분히 1분봉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이내에 어떤 추세를 만들고 있었냐를 사실은 이 1분봉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이 단기적인 하루 이틀에 대한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큰 추세는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1분봉만 가지고 현재의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은 보시면 상승만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저점이 나온다면 반등을 기대하면서 롱 포지션 전략만 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저의 실전 매매 이 복귀 영상에서는 항상 롱 포지션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지금의 아주 좋은 예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보기보다는 매수 전략을 보는 게 좋은데, 내가 도저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겠다 싶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장에서 매도를 잡았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청산 상황만 발생을 하겠죠. 위험도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추세를 따르면서 추세에 대한 방향만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분봉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제 실전 매매 복귀 영상을 봐주시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매매 스타일을 보고 너처럼 매매하면 망한다, 전혀 위험도 관리가 안 돼 있고 금방 청산날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진짜라는 것은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기 전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영상들은 대부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 영상이고, 진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큰 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말씀드리기 꺼려지는 매매법이 있을 정도로 제가 진짜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매매법을 꼭 믿어라, 따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매매를 하고 돈을 벌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이게 안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추세를 읽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세를 읽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4시간봉 이상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1분봉이고, 자, 이게 1시간봉이죠. 그리고 이게 4시간봉입니다. 4시간 봉이나 그리고 1일봉 정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추세를 알고 싶다면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되지만,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봉 이상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이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그 추세를 확정 짓고 단타를 할 때 1분봉이나 5분봉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추세 자체가 잘 맞지 않죠. 그래서 4시간 봉이나 1일봉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4시간 봉이나 1일 봉으로 추세를 볼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보조지표를 지우고 이렇게 추세를 볼 때 오히려 추세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물다가 저점을 낮췄는데 다시 올렸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분간 숏을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도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섣불리 숏을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캔들만 보고도 추세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저도 물론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MACD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꽤 다양한 편이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꽤 많은 편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게 되면서 최근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일목구름이랑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입니다. 이 설정값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에 예전에 이 각각 지표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동평균선의 경우는 20선과 50선, 100선, 200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EMA가 아니라 그냥 MA, 일반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목구름의 경우는 이렇게 설정창을 보시면 이것들은 모두 체크를 다 빼놨고 이 백그라운드, 구름의 모양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모양만 보고 제가 추세를 읽는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RSI 같은 경우는 이건 딱히 볼 거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인풋은 다 그대로 두고 모습은 RSI를 보여주는 이 선과 그리고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는 선 정도만 남겨두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보면서 큰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천불 챌린지나 이 복리 출금 챌린지에서 계속 롱 포지션만 잡았던 이유가 여기서 보시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1일봉으로 추세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양운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이 구름대 위에서만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런 구간에서도 다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만 계속됐던 시장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름의 모양이 좀 꼬이면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 이쯤부터 되면 이게 선행 지표잖아요. 이 구름이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신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상승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과 비교해서 이런 시장처럼 이제 여기서 계속 고점을 못 올리고 이렇게 머물다가 이 구름을 다시 한번 건드린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저점을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세 전환 신호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평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평선은 상당히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강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쉽게 숏포지션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는 이렇게 순식간에 꺾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 저점을 낮추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롱포지션 전략을 세우면 생각보다 잘 물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5분봉이나 1분봉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서 단타를 해보면 이 큰 추세를 읽고 그 다음 단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분께서 최근에 댓글로 저의 매매 기법을 단순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진 큰 구간 내에서 작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물론 항상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큰 추세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매매를 해라. 그리고 방향을 거스르면 세력 형님께 종아리를 맞는다 이렇게 약간 좀 재밌게 표현을 해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이분께서 제 매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봉 이상을 확인하고 일목구름이나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를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매매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지 이런 방법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읽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매매 타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매매 타점을 분석하는 과정은 자, 이제 보조지표를 지우고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1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서 타점을 잡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보조지표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지표에 대한 영상도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비슷한 내용의 노하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쩌면 꺼졌던 불이 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5분봉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분봉에서 보면 지지와 저항이 사실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작도를 제가 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워낙 차트를 오랫동안 보고 매매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작도를 안 해도 잘 보이지만 아직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작도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작도를 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작도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작도를 상승 추세선을 해보니까 6일부터 계속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은 한 이쯤부터도 설정할 수 있는 선이거든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만나는 선을 그어 본다면 상승 추세선이 생기는데 이제 이 선을 기점으로 이것이 깨진다면 하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여기가 그런 고민의 기점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하락 돌파했으니까 이게 하락이거나 횡보일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매물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 수평 매물대를 봤을 때는 수평 매물대를 또 깨지 않는다면 횡보의 가능성으로 열어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레벨 1이다. 여기는 레벨 2. 제가 이런 식으로 매물대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레벨 3, 여기는 레벨 4 이런 식으로 레벨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일 수도 있고 횡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추세선의 하락 돌파의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곳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를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매수를 들어갔으나 하락 돌파했다. 그렇다면 손절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볼 수도 있는 상황을 이런 과정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뭐 이런 곳이 깨지는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내렸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면서 적당히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에 대해서 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손절 라인도 없고 매매를 되게 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손절에 대한 얘기도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많은 영상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런 기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계속 지금 돈을 번다고 뭐 자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를 간단하게 파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레벨 구간이 있죠. 레벨 구간을 보면서 그 하단에서 진입을 하면 이게 바로 박스권 판단 매매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린 이 영상에서 저의 이 과거 노하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제가 사용하는 방법만 그리고 진짜 실전에서 의미가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렸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매매 근거가 많아야 신뢰가 상승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매매 근거가 많아질수록 신뢰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매매 근거가 많을수록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진짜 추세를 보는 그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많은 분석 기법들을 배워보면서 어떤 게 진짜 내가 보기 편하고 나한테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단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조지표 더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데도 3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진짜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캔들만 보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죠. 제가 몇 년 동안 쌓았던 이 노하우들을 다 오픈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마음은 편치 않지만 오늘은 좀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단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추세를 읽고 매매 타점을 분석해서 짧게 가져가라. 이게 저의 단타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